치유세미나 11번째 강의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비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환기 질환의 원인은 심장 판막 이상과 같은 심장의 이상보다도 첫째가 혈관이 노화되거나 부실한 것이고, 둘째는 혈액의 노폐물 즉 콜레스테롤이고,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우리가 심장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맞추는 것과 혈중을 감소합니다.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는 혈액 1ml 속에 약 200mg을 평균치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높으면 병으로 진단하게 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200mg에서부터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져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동맥경화증 및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이 심장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육류나 계란, 노른자, 그리고 버터리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와 비만은 미생물 발해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프로그램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증은 피하지방의 축적형과 내방지방의 축적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장형이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비만입니다. 그렇다고 피하지방형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장과 소장 사이에 쌓이는 지방의 휴유증은 사실상 무시된 채 다만 순환기 계통의 지방형에 관심만을 기려왔습니다. 내장 지방형의 비만 환자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많으며, 피하지방은 당분이 전신을 돌아 간장에 침투하는 반면 내장 비만은 혈관을 통하여 직접 간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대사 이상을 초래하기 쉽다고 오사카대학교의 교수는 발표했습니다. 내장 지방형은 피하지방형보다 더 위험하긴 하지만 미생물요법과 식이요법을 실시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미생물 발효요법은 체중을 감량하지만 살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지방 축적형은 운동을 꾸준히 1년 이상 해주어야 요요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질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되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준 체중률 10%를 초과하면 과다 체중이고 20% 이상을 초과하면 비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와 나라마다 표준 체중의 계산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일반화된 것은 남자의 경우 자기 신장에서 100을 빼고 나머지 숫자에 0.9를 곱하고 여자의 경우는 0.85를 곱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 1m 80cm의 남자의 경우 80 곱하기 0.9 하면 72kg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상 체중입니다. 우리 이번엔 백혈병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알아봅니다. 백혈병의 발생 빈도가 점점 현대인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사회로 바뀌면서 각종 발암성 화학물질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음식물이 나쁘고 스트레스 등으로 혈액이 산독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백혈병은 쉽게 말해서 혈액 즉 피를 만들어내는 조직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혈액은 적혈과 백혈과 혈소판 등의 세포 성분과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장 속에서 적혈구는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분배하고, 백혈구는 세균이나 잡균 등 병원체가 우리 몸속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들을 잡아먹는 기능을 합니다. 혈소판은 몸에 상처가 심해서 출혈이 있을 때 뚫어진 부위를 땜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소판입니다. 백혈병은 바로 이들 세 가지 세포 성분 가운데 제거실을 하지 못하는 기형백혈과 무한정 불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혈액암이라고 하고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즉 무한정한 불어난 기형백혈과 피를 만들어내는 고체를 가득 내어 혈액이는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다하게 합니다. 따라서 백혈병 환자는 적혈과 모자라서 빈혈 증세를 나타내죠. 그리고 쉽게 피곤을 느끼고 식욕이 없어지며 체중이 점차 줄어듭니다.
조금만 가로라도 숨이 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을 호소하게 되고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백혈병 환자는 비록 수많은 백혈을 갖고 있어도 쓸모없는 기형들만 갖고 있어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마치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어도 군기가 떨어져 정신 상태가 나쁘면 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실력이 없는 경우나 회사의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같지요. 백혈구 환자에게 감기가 떠날 날이 없고 한번 걸리면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혈소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좀처럼 출혈이 멎지를 않습니다. 특히 눈이나 잇몸, 코에서 출혈이 잦습니다. 또 장과 간 등에서도 출혈이 쉽게 일어나죠. 백혈병은 어린아이의 경우 95%가 급성이며 7-80%가 치료 가능한 임파성이고 20-30% 정도가 급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어린이 7%가 치료하기 어려운 급성으로 쉽게 발생가 됩니다. 백혈병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진 않아 대략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 바이러스 등 각종 화합물질과 바이러스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 걸리면 어려운 질병으로 백혈병이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약물요법이 발달되어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율도 30% 정도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물요법이 독하기 때문에 약물요법의 피해가 심하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신체 기능이 약화되죠. 그리고 3년 정도 치유 과정을 꾸준히 실시해야 하는데 보통 1년 정도 하고 괜찮으면 중단해버리고 음식에 주의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 자체가 워낙 독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위와 장벽이 얇아지므로 또한 음식물 먹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약물요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면 약물요법의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높아지고 독성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증은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구토가 심하지 않으며 신체 기능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실증된 사례입니다. 심장과 관련된 질환은 어떤 상태든지 첫째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정신 감동에 의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부터 가볍게 하고 내공 운동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체중 조절과 피를 맑게 하는 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를 맑게 하지 않거나 체중 조절이 없이는 순환기 질환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한다고 살을 빼서는 안 됩니다. 노폐물을 제거해서 체중을 어느 정도 감소해야 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비뇨기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팥 신장 속을 흐르는 혈액량은 하루에 약 1.5리터 됩니다. 사구체에서 하루에 여과되는 혈액량은 180리터, 드럼통 하나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이러한 여과의 규모를 보아도 심장이 얼마나 우리 인체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과량은 하루에 180리터에 달하지만 실제로 심장에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것은 1%에도 미달되는 수량입니다. 이것은 여과된 액이 세뇨관 속을 흐르는 동안 여액의 99% 되는 대부분이 그 벽면에서 다시 혈액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신체가 어떤 이유로 한번 버린 것을 재차 전부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과 수고가 들지만 심장 기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버리는 것보다 흡수하는 역할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죠. 인간의 세포는 낮은 염도 속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소금의 농도가 매우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염도가 너무 진하면 괄대층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세포가 오그라들고 너무 낮으면 비에 젖은 건빵처럼 부풀어 버립니다. 바다 고기를 하천이나 호수 같은 담수 속에 놓아준 것처럼 조만간 사멸해 버리고 맙니다.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삼투압의 수치가 바뀌어 이것이 세포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삼투압 현상은 염분뿐만 아니라 포도당이나 단백질의 농고지방, 또 농고지방의 습습관, 비만이 심장질환을 부릅니다. 우리가 심장질환 돌연사 예방수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즉시 금연에 돌입하라,
두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라. 세 번째, 혈압을 조절하라. 네 번째, 체중을 감량하라. 다섯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춰라. 당뇨를 치료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과 알칼리는 불과 물처럼 정반대 성질일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는 극히 약한 알칼리성으로 조금만 지나치게 강해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짜도 달아도 시어도 혀로 조정되는 인형처럼, 즉 맛만 좋으면 고래처럼 포근하고 말처럼 포식함을 사양찬 인간을 위해 남아도는 수분이나 염분을 몸에서 몰아내고 산이나 알칼리를 조절해서 뒤치락거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신장 콩팥이죠. 이를테면 고성을 모르는 부잣집 3대처럼 신체 세포의 사치스러운 요구를 받아주어 자기는 망가져가면서도 세포들에게 살기 좋은 호합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절 장치가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심장병에는 우리가 신장염과 신경변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세균의 감염으로 인하여 인후임파선염, 비염 혹은 편도선염을 일으키고 침입한 세균 자체 혹은 그 독소가 오줌 속에 배설될 때 신장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여성이 볼고리를 심하게 하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기, 장티푸스, 홍역 등으로 신장병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감기로 일어난 한냉작용은 신장 혈관을 연축하여 신장세포의 생활력을 저하시키고 저항력을 감소시켜 신장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세로는 미열, 곤태, 피로, 요통, 식욕부진 그리고 단열증입니다. 배설 용량이 평균치하로 떨어지는 수도 있죠. 혈압은 160, 180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복수가 차게도 됩니다. 또 신이염은 주로 세균이 신윤회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대장균입니다. 대개 임신 3, 4개월 때 많이 발생합니다. 방광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광염을 들 수가 있죠. 방광염도 신장염도 마찬가지로 세균이 외부로부터 방광 내 침입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도협착 또는 방광 숙주근, 마비 때문에 방뇨가 불충분하며 동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보다도 현대인들에게는 신장결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장결석도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이물질들이 집합하여 단단한 돌 같은 덩이를 형성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한편 신장결석은 때로는 체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하여 완전히 제거해도 몇 개월이 지나면 바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이물질들의 집합에 의해 석회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장결석의 경우 옆구리가 저리고 쑤신 듯하며 한편으로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 아프며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는 것으로 큰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는 혈뇨를 보게 됩니다. 보통은 맥주를 많이 먹으면 운 좋게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은 잘만 도와주면 스스로 부서져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치유된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자연적인 석이 아니고 이물질의 집합이기 때문에 체내의 작용 외에 부서지기 시작하면 또한 쉽게 부서지는 것이 신장결석이죠. 신장계통의 질환 중에는 신부전증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혈액이 정혈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심하면 투석을 해서 겨우 연명하게 됩니다. 특히 이럴 경우 생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생야채나 녹죽 그리고 과일도 신부전증 환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있지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게 되었지만 조건이 맞는 신장을 구하기 어려워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신장염, 신부전증 등 신장계통에는 특효약이 따로 없고 이뇨제와 염증을 막아주는 항생제 종류 외에는 별로 아직까지는 발명되질 못했습니다. 신장염일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음식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루와 짜고 매운 식상은 금물이며 술, 담배처럼 자극성이고 독성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나을 수 있는 병이 별로 없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건 우리 몸 안에 생긴 병이라면 그 몸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병을 완벽하게 고쳐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가운데서 자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만드는 자연법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치지 못할 모든 병들도 치유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